우선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강의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서 함께 만든 캠페인송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입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에서의 삶이 전쟁처럼 느껴졌다면, 아니 그저 살아남길 비는 포로처럼 느껴졌다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며 대신 죽을 누군가를 찾아 헤맸다면, 그건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았다면, 그래서 그걸 저주하는 일을 삶의 이정표로 삼았다면, 자기는 걸릴 게 전혀 없단 듯이 감시의 눈길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면, 그건 이 전쟁과 평생을 함께 했기 때문일 거야. 매일이 무서워서 무서운 줄 몰라. 이 공포를 정의로 알고 살아. 우리 편이 아닌 죽음엔 무감하지만 언제 내가 또 적으로 몰릴지 몰라. 우리 이 전쟁을 끝내잔 약속을 하면 어떨까? 지금껏 살아보지 못한 평화가 찾아오길 원한다면 여기 서명해. 여기 서명해. 여기 지금 일단 서명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 전쟁을 끝내자. 여전히 기지는 넓혀지고 사람들은 쫓겨나. 삶을 잃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결국 전쟁에 목을 매. 당해본 사람은 소리 지르지만 힘센 사람들은 그 입을 막아. 그래서 우린 이 전쟁을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었던 거야. 군사경쟁 아닌 협력을 원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원해. 미워하며 사는 건 지겨워. 이 평화를 일상으로 가져오길 원해. 이 전쟁을 끝내자는 약속을 받아냈으면 좋겠어. 나부터 서명할게. 그리고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1억 명을 모을 거야. 스톡홀름 어필 2억 8천 명의 서명. 베를린 어필은 5억 명. 절대 많지 않아. 세상을 뒤집어 엎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면 70년의 분단, 70년의 냉전, 70년의 불안, 70년의 폭력과 아픔. 계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서 끝낼 수 있으니까 여기 서명해. 여기 서명해. 여기 지금 일단 서명해.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70년은 그냥 너무 길어. 이 전쟁을 끝내자. 이 전쟁을 끝내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네, 캠페인송 영상 같이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국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70년 동안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것인데요. 올해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도 7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좀 익숙해져서 무감해지거나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전쟁은 잠시 멈춘 상태일 뿐 아직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을 만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계신 이산가족은 아직 5만 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여전히 징병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남겨진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의 불안, 그리고 서로 다른 체제를 적대하는 것,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전쟁을 끝내요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한반도 주민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전쟁을 우리가 끝내자라는 활동을 시민사회가 중심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인데요.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저에게는 가장 가슴이 아픈 사진인데요. 2018년에 DMZ 도로 연결을 하면서 남북 군인들이 그 장소에서 악수를 하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2018년만 해도 한반도의 평화의 희망이 가득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좀 정부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시민사회가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2020년 작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이었던 7월 27일에 한국 시민사회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발족하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만든 영상 함께 전쟁을 끝냅시다를 같이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저는 공존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족과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삶이 송두리째 빼앗겼고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철조망에 가로막혀서 왕래도 없고 소통도 없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공존에 대한 감각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과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많은 한국 사람들의 평화, 안정. 슬프고 통일까지는 아니어도 종전이라도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목이 슬어버린 쇠사슬이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원하고 꼭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빠른 시일 안에. 전쟁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후세대들에게는 그때의 아픈 상처를 남겨줘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수입해내고 사드도 들어오고 이 민중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평화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정에는 해군기지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공격당할 곳이죠. 우리는 전쟁과 평화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전쟁에서의 비인간적 행위와 현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것에 상처를 입힌 전쟁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미군 기지도 싫고 아직도 전쟁 중인 것도 싫어요. 같은 민족인데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구상에서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단지역 75년 동안 전쟁에 참혹한 기억을 안고 사는 강원도 민족. 이제는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도 남쪽도 미국도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니 우리가 그냥 전쟁 끝났다, 더 이상 전쟁 없다, 우리라도 마음을 합해서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쟁을 끝내자. 70 years is enough. Legend, the Korean War plays. 함께 전쟁을 끝냅시다. 엔더 코리안 워. 전쟁을 끝냅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YWCA 코리아 비싸. 70 years is enough. 엔더 한국 전쟁 70년 이제는 끝냅시다. 함께 전쟁을 끝냅시다. 전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시대로. 한국전쟁 70년.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엔드 더 코리안 워. 함께 전쟁을 끝냅시다. 함께 전쟁을 끝냅시다. 네, 캠페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던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 코리아 피스 어필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과 또 각계의 지지선언을 모으고 연결해서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는 현재 한국의 7대 종교를 비롯해서 370여 개 전국의 종교 시민사회단체와 60여 개의 주요 국제 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계획은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지지선언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남, 북, 미, 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하는 것을 주요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반도 종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진들과 함께 시민사회가 평화를 위해 해왔던 노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선언은 다음 보시는 4가지의 요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라는 4가지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년 정도 오랜 시간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요구사항인데요.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꼭 이뤄져야 할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7일에 저희는 정전협정 체결이 되었던 그 서명했던 시각에 맞춰서 한반도 평화선언에 서명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반년 동안 준비했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선언을 가지고 지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 먼데이로 정해서 집중적인 거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성, 평택, 천안, 원주, 전북, 군산, 부산, 울산, 제주까지 전국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좀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기꺼이 서명 용지에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인 만큼 또 비대면 서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커다란 QR코드도 필수적으로 서명운동에 가지고 나갔는데요. 지금은 잠시 거리 서명을 좀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 거리두기 그 단계가 상향되면서 잠시 거리 서명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더 많은 분들과 평화를 외치려고 시작한 캠페인이지만 사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만나지 못해도 평화에 대한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서명용지가 우편으로 이렇게 도착한 사진인데요. 전국 곳곳의 학교 그리고 모임, 종교시설에서 친구와 동료들에게 한 장 한 장 서명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우편으로 서명용지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사진은 또 일상에서 캠페인과 함께하고 있는 평화의 가게들의 사진입니다. 카페나 식당, 서점, 부동산 같은 전국의 120여 개 가게에서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포스터와 또 QR코드를 비치하고 손님들에게 또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서명을 받아주고 하는 활동들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 숫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약 10만 8천여 명이 서명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라는 목표에 비해서 작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또 평화를 기다리는 10만 명의 마음을 생각하면 결코 적지 않은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옆에 있는 숫자들은 지난 1년 동안 페이스북에서 약 5만 8천 명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컨텐츠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30여 개의 크고 작은 국내 국제단체와 네트워크가 캠페인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약 2만 7천 명이 캠페인 컨텐츠를 조회해 주셨고 전 세계에서 약 1,000명이 직접 평화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작년 9월에 남북 평양 공동선언 2년을 맞아서 전 세계에서 모인 한반도 종전평화 인증샷들인데요. 한반도 평화 관련된 주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시민의 목소리로 그동안 남북, 북미가 어렵게 이루어온 합의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7월까지 전 세계에서 약 1,000여 명이 보내주신 사진들로 지하철 광고를 제작해서 지금 서울역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한국전쟁을 끝내자라는 메시지를 함께 외치고 있는 전 세계 시민들의 사진을 하나로 모아서 연결하고 있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증샷 활동들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평화를 바라는 서로의 마음과 얼굴을 확인하고 연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넘어서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곳들에서 많이 이런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시고 캠페인 서명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 시민분들과 소통하면서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았던 사진 2장인데요. 왼쪽 사진은 한국전쟁을 직접 겪으신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7살 때 6.25였는데 지금 나는 80세가 되었다. 아직도 종전이 안 되어서 슬픕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편지는 일본에서 주변에 아는 분들과 동료들에게 17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그걸 우편으로 직접 보내주신 분이 일본에서도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함께 써서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평화를 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평범한 마음들이 캠페인으로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걸 함께 나눠보고 싶었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진행했던 70년의 그리움 뜨거울 때 꽃이 핀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우, 또 영화감독, 가수, 아나운서, 모델, 작가분 등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서명에 함께 동참을 해주신 사진인데요. 서명 이렇게 인증샷을 받으러 갈 때마다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곧 우리의 평화이고 전쟁을 끝내야 한반도에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캠페인은 올해 4.27 판문점 선언 3년을 즈음해서 한국의 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서명과 인증샷을 모으는 활동들도 진행을 했는데요. 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정책 결정자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것을 한국 사회의 또 종전평화 여론으로 모아낼 수 있다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8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에 참여했고 직접 인증샷을 SNS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서명 동참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국회에서는 그동안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비롯해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결의안들도 원만하게 통과가 되지 못해 왔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시민사회에서 시작한 이 서명운동에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수 하고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정의당, 진보당, 미래당,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당원들에게 한반도 평화 만들기 실천 행동들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지난 6월에 경기도의회에서 휴전에서 평화로 한반도 평화선언을 지지한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도의회 의원들이 전원이 함께 서명을 했던 그 날의 사진인데요. 접경 지역인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에서도 다 같이 종전평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하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넘어서 세종, 인천, 전북 등 전국의 지자체로도 서명운동이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약 400여 명의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이 서명에 참여했고 전북 지역 7개 지방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 관련 다양한 현안에 대한 포럼이나 웹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정세에 대한 분석과 심사의 과제를 모색하는 활동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나 미중경쟁 같은 주제들을 다뤄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국경을 넘어서 캠페인의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들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사진은 지난 3월에 일본에 계신 평화활동가분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가 왜 중요하고 평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의 활동과 의견을 나누는 웹 간담회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던 사진입니다. 캠페인은 더불어서 각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새롭게 취임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전쟁을 끝낼 것, 그리고 남북 교류협력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추진할 것,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미국이 노력할 것,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공동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서한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30년 전인 1991년 9월 17일에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평화 공존의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캠페인은 제76차 유엔 총회와 또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1위원회를 회의를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이사국과 한국전쟁 참전국 등 33개 국가의 주한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서 각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전쟁에 대한 미니 다큐나 학교 현장에서 실제 전쟁, 종전과 평화의 주제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환, 그리고 아까 함께 보셨던 캠페인송과 같은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평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같은 SNS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endthekoreana.net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채널들에 올라오는 소식들을 함께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한국 전쟁을 끝내자는 하나의 큰 목소리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이자 확성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네트워크는 점점 더 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 웹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서명도 해주시고 캠페인 SNS 채널에서도 다양한 소식도 함께 받아봐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반도 군비 축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 군사비 지출 또 세계 10위라는 피켓을 든 저희 동료 활동가 사진입니다. 한국이 군사비 지출 10위를 기록한 지가 2013년부터니까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비를 줄여서 또 시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투자하자라는 목소리를 좀 꾸준히 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 대한 현황인데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었고 GDP가 4.4%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사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1조 9,810억 달러로 하나로 약 2,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향후 20년 동안 새로운 핵무기 개발에 쓰일 돈은 약 1조 달러가 된다고 하고요. 매년 전 세계 군사훈련에 쓰이는 돈은 10억 달러가량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평화국의 통계에 의한 수치들인데요. 이 사진은 작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뉴욕타임즈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 되었을 때 일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기사였는데요. 각국 정부에서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동안 지출해 왔지만 정작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현실을 작년부터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첨단 무기나 군사력 증강에 지출하는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보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가 우리에게 인간을 위한 안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년에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제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라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전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질병과 싸워야 할 때다. 그것은 세계 모든 곳에서 싸움을 멈추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가장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은 무기 생산과 거래를 계속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돈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작년 부활절 미사 특별강론에서 남기시기도 하셨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심해진 이후 한창 전 세계적으로 심해진 작년 4월에 타임지에 이런 기고를 했는데요. 지금 위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유엔 총회를 긴급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글로벌 어젠다 수정은 물론 군사비의 10에서 15%를 삭감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다라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나 군비 경쟁으로 오늘날 세계 시민들이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이 이미 분명해졌다라는 취지의 칼럼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데 쓰였던 많은 돈을 의료나 기후변화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이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비 축소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 세계 군사비는 다시 증가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약 2조 달러를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또 다음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이라고 매년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4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에 맞춰서 군사비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화단체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저희는 작년부터 군사비를 줄여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자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캠페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실게요. 전 세계는 매년 안보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군사비로 지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닥친 코로나19라는 위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연재해, 감염병 등을 겪으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도 각국의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이자 세계 7위 무기 수입국입니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약 50조에 달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가 군비 확장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우리의 삶은 왜 이리도 불안하고 위태로운 건지 도대체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이런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재원은 전 세계 군사비의 불과 12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인지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군대는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5,700만 톤이고 이거는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한 나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더 많습니다. 군사력 확장은 자국의 이익이 외협당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덕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실제 위기 상황에 빠뜨립니다. 전쟁국가와 군수산업체는 이를 군사작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피해, 부수적 피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군사적인 안보 개념은 언제나 군사화로 발생하는 피해를 주변화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취급해왔습니다. 정부는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전환할 때이며 그 열쇠 역시 군사비 삭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안전보장을 우선순위로 바꾸고 우리의 자원을 전쟁 중비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투자합시다. 네, 한국의 평화단체 더불어서 환경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 4월에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군사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게요. 2021년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52조 8,410억 원, 정부 전체 지출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2016년부터 20년 사이에 무기 수입은 세계 7위, 무기 수출은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산 무기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수치들은 좀 대비해서 같이 보고 싶은데요. GDP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 수준이고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 1위 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요. 다른 국가들의 군사비 지출과 함께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군사비가 10위를 지출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군사비 지출 상위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GDP 대비로 한국의 국방비를 2.8%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소위 주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봐도, 중국은 물론 추정치이긴 한데 중국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는 이제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서 향후 5년간 매년 5.8%씩 315조 원을 국방비로 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4년에는 63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주로 무기 도입을 위해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8.3%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국가재정 총 운영 계획, 2021년부터 25년까지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따른 총지출 증가율이 5.5%인데 국방비와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동안 한국의 국방비는 약 1.3배, 약 1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평균 8.8%씩 증가를 해왔는데요.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방비를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 국방 예산 기준인데요. 국방비를 50조 원 쓰는 동안 외교와 통일에는 5조 원 정도, 국방비 10분의 1 정도만 외교 통일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주로 불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또 대량 응징보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에 매년 6조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은 4조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는 2020년에 1조 원이 책정되었지만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에는 2천억 원 정도만 책정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국방비보다 더욱 시급하게 지출해야 될 미세먼지 대응이나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고요. 한 가지 더 큰 부분은 남북 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 문제입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또 단순히 한국의 세금을 어디에 사용하냐의 문제를 넘어서 남북 간의
군비 경쟁을 좀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국방비 지출액이 북한의 총 GDP를 넘어선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국방비는 북한 국방비의 약 12배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약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한국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 계속 투자를 할수록 북한도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 개발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2018년에 김윤태 국방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고 전문가들은 첨단 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에 있어서나 군사력 평가에 있어서나 북한에 비해서 이미 굉장히 많은 우위에 있는 남한이 계속 그 재래식 군비에 투자한다면 북한 역시 비대칭 전력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안보 딜레마와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문제 사업,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내년에 국방 예산안은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고 올해 국방 예산안 중에 주요하게 좀 문제가 되거나 과도한 지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핵 WN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총 36개 정도 사업에 매년 약 6조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내내 이 금액은 계속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네, 한국형 삼축체계는 킬체인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응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북측에 대한 선제 타격까지 포함한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국방비 투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국방부에서 이제 한국형 삼축체계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같이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보일 때 먼저 선제 타격을 해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중점적인 그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군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년 한 6조 원 정도를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많이 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개발한다는 사업입니다. 경항공모함 개발 사업이랑 항공모함에 탑재해야 할 F-35B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에 대해서도 계속 TF를 운영하고 있고 개발에 대해서 올해 재원을 확정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작년부터 2021년 올해부터 관련 연구 용역 예산들이 국방비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은 또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을 작전 범위로 하는 원거리 작전 능력을 위한 이제 무기들이고 한국군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비 증강, 군사력 증강의 이유가 전자권 환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주장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군사비 지출을 세계 10위권으로 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을 정작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모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는 합의를 한 바 있는데요. 이 조건이라는 것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해서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관리 이렇게 세 가지를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조건은 언제든 상황, 안보 환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전자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어떤 맹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이라는 합의를 이유로 계속 군사비 증강에 세금을 많이 투입할수록 역설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은 더욱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합의라고 생각하고요. 전자권 환수를 위해서 계속 군사비를 증강하기보다는 이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환수라는 합의 자체에 대해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사업들에 대한 문제의식과 또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판문점 선언에 좀 역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사비 증강을 중단하라라는 다양한 활동들을 또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재난지원에도 모자란 예산을 경항공모함을 만든다고요 라는 피켓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을 진행할 때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지구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군사비를 줄여서 사랑과 지구에 사용하자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더 이상의 좀 국방비 증액은 필요하지 않고 또 코로나19 상황과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적을 겨냥하기 위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을 함께 지키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